김이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반찬이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김은 오랜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온 식품입니다. 이 때문에 매 끼니마다 김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12월부터 3월 사이에 수확된 김은 기존보다 크기가 약 1.5배에서 2배로 두껍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 동안 수온이 낮아져 성장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김은 햇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칼슘, 칼륨,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진다고 하네요. 공주대 식품영양학과에서 해조류 11종, 그 중에서도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해조류가 바로 김임을 확인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김은 영양소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고기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칼슘 함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의 칼슘 함유량은 100g당 490mg으로 우유 100g당 110mg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칼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네요.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만 뼈에 대해서 다소 무심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칼슘 섭취가 부족한 데다가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칼슘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식단에 김을 추가하면 맛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쇠약해지는 신체를 활력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알려진 김도 특정 음식과의 조합, 섭취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을 먹었을 때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와 그 반대로 언제 어떻게 김을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도토리묵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탱탱하고 쫀득한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살살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말캉말캉해서 이만한 별미가 없죠. 하지만 사실 김과 도토리묵을 같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도토리묵의 주재료는 도토리인데요. 도토리에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속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도토리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근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서 세포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미용,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토리묵에 있는 탄닌 성분이 김과 만나게 되면 최악의 궁합이 됩니다. 이유는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면서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철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철은 빈혈 증상이 있거나 갱년기 여성에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김은 미역의 18배 이상, 파래의 4배 이상인 100g, 당 18.6g의 철분을 가지고 있어 빈혈 증세가 있거나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김 섭취는 필수인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도토리묵은 별다른 열처리 없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텁텁하고 쓴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데친 도토리묵은 특유의 쓴맛이 사라지면서 식감이 더욱 탱글탱글해져 맛있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함께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셔서 즐겨보세요.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김에 중금속이 있어 많은 양의 김 섭취는 주의하라입니다. 김을 많이 먹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김에 들어있는 중금속 때문인데요. 종이장처럼 얇은 김은 각종 요리에 넣어 즐겨 먹는데요. 예를 들어 김을 잘게 부수어서 국수 위에 볶은 채소와 함께 고명으로 올리거나 깨소금과 함께 주먹밥 위에 뿌려서도 먹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 전남 완도군 소원면과 신안군 남태면 등에 있는 양식장 8곳의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죠. 국립수산과학원은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으나 명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중금속은 암석의 풍화작용, 산불과 화산활동 등에서 토양, 강, 대기로 방출되고 일부는 식물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며 각종 산업활동과 농업활동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추측하기로는 김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중금속 검출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요. 산업화로 인한 공해 물질, 농업용 약재, 생활하수 등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환경이 오염되고 있죠. 해조류는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에 포함된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하면서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이죠. 해조류에 많이 함유된 중금속으로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은은 신경계 손상, 납은 빈혈, 카드뮴은 신장 손상, 비소는 바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안전처에 따르면 김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포용지 크기 기준 2장 이내이며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중금속 노출에 더 취약하므로 이보다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조미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은 밥상 위 단골 손님이죠. 특히 조미김은 기름을 발라 굽고 소금이 들어있어 반찬이 없을 때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특유의 고소한 기름과 감칠맛으로 특별히 반찬이 없더라도 김 하나면 밥 한 그릇은 충분하죠. 그러나 김에 발랐던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면 서서히 산화가 됩니다. 여기서 김에 유해 성분이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이렇게 산패된 김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발암물질이 생기는 원인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먹기 직전 김에 기름을 발라 구워 먹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기름을 바르고 굽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보통 한꺼번에 만들어 놓거나 조미김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김을 공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찌든 냄새가 나면서 맛이 변질되고 우리 몸에 아주 유해한 과산화물질 등이 생성되어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 김에서 보랏빛을 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은 버리기 아깝다고 먹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김을 구매하셨다면 되도록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중인 조미김을 대상으로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투명한 용기에 넣어 상온 보관했을 때 과산화물과 수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 상온에 보관했을 때보다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다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갑상선 연골 밑에 있으며 나비가 날개를 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필요한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는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0.57mg으로 국제적인 하루 기준치 0.075mg에 약 7.6배나 된다고 하네요. 특히 미역국을 많이 먹는 산모의 경우 하루에 무려 2.7mg이나 섭취,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오드의 하루 상한 섭취량은 3mg으로 돼 있어요. 만약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면 김 같은 해조류 섭취는 과잉 섭취된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14년간 5만 3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이 해조류를 매일 섭취할 경우 갑상선 암 발생 위험이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조류의 요오드 함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며 혈액순환 및 변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마 가루와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음식 공급원으로는 해조류가 65%, 절임 채소류 18%, 생선류가 4.88%, 우유 및 유제품이 2.9%,
그리고 공유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이 갑상선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해조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해조류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갑상선이 건강한 분들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요오드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섭취가 중요하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